이 사연은 서울 강남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평생을 바친 한 노인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비록 이름과 상황은 변경되었으나 그 안에 담긴 진실된 마음만은 그대로입니다. 어두운 골목길 끝, 낡은 간판 아래 최만석의 정비소가 있었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이 손에 깊게 새겨진 75세의 남자는 오늘도 묵묵히 자동차 밑에 누워 엔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기름때와 엔진 소리가 그의 일상이었죠. 그것이 최만석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일찍 끝내셔야 하지 않아요? 하영이 첫 생일 파티 있다면서요. 철호가 말했습니다. 철호는 만석의 오른팔이자 20년 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였습니다. 만석은 렌치를 내려놓고 웃음 짓습니다. 손녀 하영이의 첫 생일.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래, 오늘은 일찍 끝내야지. 근데 내가 정장 입고 가면 좀 어색하려나? 만석은 그을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기름때가 손톱 사이사이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비누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세월의 흔적이었죠. 그 손으로 한 달 동안 밤마다 만든 작은 목재 장난감 자동차가 작업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영이가 이거 좋아할까? 목재 자동차의 바퀴를 굴리며 만석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았지요. 75세 노인의 얼굴에 순수한 기대감이 번졌습니다. 만석 아저씨, 손녀 생일 축하해요. 정비소에서 제일 솜씨 좋은 할아버지가 만든 선물이면 아이가 좋아하지 않겠어요? 철호의 말에 만석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 아들 민수를 홀로 키우며 정비소를 지켜왔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잘 나가는 IT 스타트업 CEO가 되었습니다. 엘리트 변호사인 며느리 지연과 결혼해 예쁜 딸 하영이를 낳았지요. 내 손녀가 벌써 1살이라니 이 손으로 만든 자동차로 같이 놀아야지. 만석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었습니다. 그 주름 사이로 행복이 묻어났지요. 정비소를 서둘러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피스텔 욕실에서 깨끗이 씻고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사주었던 마지막 옷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영이 볼 날이네. 우리 손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만석은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늘 작업복만 입다가 정장을 입으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정비소 옆 주유소를 운영하는 윤석구가 차를 빌려주었습니다. 만석은 긴장된 손길로 핸들을 잡고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을 향해 달렸습니다. 지도 어플을 보며 천천히 운전했지요. 손녀를 보게 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하자 화려한 조명과 풍선으로 장식된 입구가 보였습니다. 하영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요. 만석은 목재 자동차를 조심스레 들고 입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고급 차량들 사이에 주차된 낡은 차를 보니 갑자기 초라해 보였거든요. 에이, 뭐 어째. 내 손녀 생일인데. 용기를 내어 레스토랑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실내 장식과 잘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로 만석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작은 아이 하영이가 보였습니다. 만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비록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 없었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던가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드디어 손녀를 안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아, 정비공 아저씨 오셨어요? 지연의 어머니가 만석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경멸이 느껴졌지만 만석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하영이 생일, 기분 좋은 날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제 손녀 생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석은 하영이를 안고 있는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작은 하영이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매가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지요.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하영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아버님, 손 기름때 묻었을 텐데. 내 옷 더러워지면 안 돼요.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만석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만석의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만석에게 쏠렸고 그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만석은 깨끗이 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친 손마디 사이에 남아있는 기름때, 40년간 자동차를 고치며 생긴 지울 수 없는 흔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옷깃이 답답해졌습니다. 레스토랑의 화려한 조명이 눈부시게 느껴졌지요. 아빠, 오늘 좀 바빠서. 다음에 따로 봅시다. 민수가 만석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만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눈을 바라보니 그곳에 부끄러움이 서려 있었지요. 자신의 아버지, 평생 자동차 기름때에 절은 손으로 아들을 키운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보자. 만석은 목재 자동차를 들고 있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간 밤마다 정성껏 만든 선물이었지만 이곳에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는 화려한 선물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선물은 여기 놓고 갈게. 만석은 조용히 작은 목재 자동차를 선물 테이블 한쪽에 놓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선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뒤돌아 천천히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렸지만 그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마저 자신의 마음을 아는지 울고 있었지요. 만석은 빗속을 걸었습니다. 택시를 타려다가 그냥 걷기로 했습니다. 비에 옷이 젖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움이 가슴의 아픔을 씻어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작은 오피스텔에 도착한 만석은 젖은 옷을 벗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텅 빈 집안에 시계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이 만석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내가 뭐 잘못했나? 만석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40년간 정비공으로 일하며 아들을 키웠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 취직했을 때의 자랑스러움, 결혼했을 때의 뿌듯함. 그 모든 순간에 만석은 그저 아들이 잘 되길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만석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에 만석의 가슴이 찢어졌지요.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조심스럽게 펴보았지요. 당신의 손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 그 손으로 민수를 잘 키워줘. 만석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은 지금 자신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이었습니다. 내 손이 더러워서 하영이를 안을 자격이 없는 건가? 만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 기름때가 물든 손톱,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수많은 차를 고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손으로 아들을 키웠지요. 그 손이 지금은 부끄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빗방울에 반사되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만석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내일도 여전히 정비소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삶은 계속되니까요. 여보, 내가 정말 하영이 볼 자격이 없는 걸까? 만석은 아내의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만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이 결코 더럽지 않다는 것을요. 그 손으로 평생 정직하게 일했고 그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살폈다는 것을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만석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정비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지요. 만석 아저씨, 어제 파티 어땠어요? 철호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히 철호까지 마음 아프게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냥 좀 바빠서 일찍 나왔어. 만석은 작업복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손에 장갑을 끼고 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엔진 소리와 기름 냄새가 익숙했습니다. 여기서는 그가 쓸모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40년간 갈고 닦은 기술이 있었고 그 기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차 좀 봐주세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동네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만석은 묵묵히 차를 점검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그 순간만큼은 어제의 상처를 잊을 수 있었지요. 이거 간단한 문제네요. 벨트가 느슨해져서 그래요. 금방 고쳐드릴게요. 일에 집중하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고 정비소 문을 닫을 때면 다시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영이의 얼굴,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 민수의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지요. 안에 유품이 담겨 있는 상자였습니다. 만석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사진, 편지,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액자 속 사진은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해하는 민수의 모습, 자랑스러워하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요.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민수는 순수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눈빛이 그대로 담겨 있었지요. 언제부터 그 눈빛이 변했을까요? 아마도 민수가 성공하고 지연을 만나고 다른 세상을 경험하면서부터였을 겁니다. 상자 안에서 오래된 편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편지들이었습니다. 만석은 한 장 한 장 펼쳐보았습니다. 그중 한 편지가 특히 눈에 띄었지요. 당신의 손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 그 손으로 민수를 잘 키워줘. 당신이 해온 모든 일들이 자랑스러워. 기름때 묻은 당신의 손이 우리 가족을 지켰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는 늘 그의 손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이지만 그 손으로 가족을 지키고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내 손은 더럽지 않아. 만석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손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손으로 평생 정직하게 일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니까요. 다음 날 만석은 새로운 마음으로 정비소에 출근했습니다. 오늘따라 햇살이 밝게 느껴졌지요. 차를 고치며 흥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갑자기 비상등을 켠 고급 SUV가 정비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급하게 내렸습니다. 혹시 지금 차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남자의 표정이 초조했습니다. 만석은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가 문제인가요? 갑자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시동이 꺼졌어요. 30분 후에 공항에 가야 하는데. 만석은 차 후드를 열고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를 금방 발견했지요. 이거 엔진 문제네요. 제가 바로 고칠게요. 만석은 재빨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엔진의 소리, 냄새, 느낌만으로도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지요. 20분 후 만석은 땀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끝났습니다. 한번 시동 걸어보세요. 남자가 차에 올라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술자가 있다니 놀랐군요.
남자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만석에게 건넸습니다. 박진호라고 합니다. 대형전자 CEO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만석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기술, 그의 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석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편지 속 아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의 손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 그 말이 진실임을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해 불을 켜자 적막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외로움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 작은 희망이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 새로운 결심이 피어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비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비가 내려 손님이 뜸한 날이었지요.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만석은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만석 씨, 손님 왔어요. 철호의 목소리에 만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간에는 지난주 고장난 SUV의 주인인 박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지만 오늘은 덜 급해 보였지요. 안녕하세요, 최 사장님.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진호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만석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차에 또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늘은 차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왔습니다. 박진호의 말에 만석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정비소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철호가 가져다 준 커피를 앞에 두고 박진호가 말을 이어갔지요. 사실 제가 요즘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전기차 정비 전문 회사를요. 만석은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전기차는 아직 그에게 낯선 영역이었습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정비 인프라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경험 많은 정비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죠. 박진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만석 앞에 펼쳤습니다. 전기차 정비 회사를 세우고 싶은데 최 사장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40년 경력은 보물이에요. 만석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이지만 전기차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였으니까요. 제가 뭘? 전기차는 잘 모르는데. 기술은 배우면 됩니다. 중요한 건 기본기와 경험이에요. 최 사장님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박진호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만석을 기술이사로 영입해 전기차 정비회사 만석모터스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이었지요. 만석의 이름을 딴 회사라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세요. 기회는 빠르게 지나가니까요. 박진호는 명함을 다시 한번 건네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지요. 최 사장, 당신 손은 차를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공항 가는 길에 당신이 아니었다면 중요한 계약을 놓칠 뻔했어요. 박진호가 떠난 후 만석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이라니 두렵기도 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할 거예요? 철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번 해볼까 싶어. 너도 같이 가지 않을래? 철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만석과 함께 일해온 동료였고 이제는 친구나 다름없었지요. 정말요? 저도 데려가 주실 거예요? 그럼 혼자서 어떻게 하겠어? 우리 같이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그날 저녁 만석과 철호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설레었지요. 취기가 오르자 만석은 문득 아들 민수와 손녀 하영이 생각이 났습니다. 철호야, 내가 성공하면
우리 하영이가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까? 철호는 만석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아저씨는 멋진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다음 날 만석은 박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지요. 일주일 후 만석은 정비소 문을 닫았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작은 정비소와 작별 인사를 했지요. 아쉬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만석 모터스의 설립 과정은 바쁘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진호의 투자로 강남에 새 건물을 마련했고 최신 전기차 정비 장비를 들였습니다. 만석과 철호는 전기차 정비 기술을 배우기 위해 특별 교육도 받았지요. 75세의 나이에 다시 공부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만석의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최 이사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말했습니다. 만석은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그의 경험과 지식이 존중받고 있었으니까요. 만석 모터스 개업 한 달 만에 예약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정비에 특화된 기술력으로 빠르게 입소문이 났지요. 만석은 매일 아침 출근길이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배움의 과정이 그를 젊어지게 만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회사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던 만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만석은 놀라 전화를 받았지요. 하영이 생일 이후로 연락이 없었던 터라 갑작스러운 전화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조였지요. 무슨 일이니? 아버지 좀 뵐 수 있을까요? 지연이도 같이요. 만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온다니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의 아픈 기억이 떠올랐으니까요. 그래, 회사로 와라. 주소 문자로 보내줄게. 전화를 끊고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여보, 우리 아들이 찾아온대요. 어떤 모습으로 와도 반갑게 맞아줘야겠죠? 만석은 아내의 사진을 품에 넣고 있던 작은 액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지요.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후 3시 만석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맞이했지요. 앉아라. 차 한잔 할래? 만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세 사람 사이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아버님, 회사가 대단하시네요.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석의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벽에는 전기차 정비 관련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지요. 그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만석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도 선뜻 꺼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지요. 무슨 일로 왔니? 만석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둘러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서야 만석은 아들의 얼굴이 수척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지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어요. 투자자들이 갑자기 손을 떼버렸고 직원들 월급도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수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설명했습니다. IT 스타트업은 늘 불안정한 법이었지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지연이 집안도 재정난에 빠졌어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법률사무소가 사기를 당해서.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항상 자신만만하던 그녀가 이렇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낯설었지요. 그래서 날 찾아온 거구나. 만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요. 아버님, 15억만 도와주세요. 민수 회사를 살리고 나면 꼭 갚겠습니다. 지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의 표정, 목소리, 그리고 그녀가 옆에 앉아있는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하영이 생일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만석을 경멸하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지금은 간절함이 가득했지요. 기억나? 하영이 첫 생일 때 내 손이 더럽다고 했던 말. 만석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사무실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지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이 갑자기 일어나 만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지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아버님을 존중하지 않았고 무시했습니다.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게 뻔뻔하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지연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지요. 만석은 천천히 일어나 지연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내 며느리가 이렇게 무릎 꿇는 모습 보기 싫어. 만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만석은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15억. 많은 돈이구나.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그런 큰 돈이 없었습니다. 평생 정비공으로 일하며 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요. 만석 모터스도 이제 막 시작한 회사였고 투자받은 자금은 이미 장비와 인력에 대부분 투자된 상태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그도 알고 있었지요. 만석이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돈은 못 주지만 민수에게 일할 기회는 줄게요. 만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만석 모터스에서 일해. 내 IT 기술을 이곳에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아. 전기차 정비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내가 맡아주면 좋겠어. 만석의 제안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러 왔는데 오히려 일자리를 제안받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아버지, 제 회사는요? 회사는 정리해.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만석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도 인생에서 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고 있었지요. 아내를 잃고 너를 혼자 키울 때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너도 할 수 있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당당하고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지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만석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하영이도 자주 데려와.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만석의 말에 민수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미안함이 교차했지요. 만석은 문득 자신이 만든 목재 장난감 자동차가 생각났습니다. 하영이가 내가 만든 장난감 갖고 놀아. 지연이 잠시 눈을 내리깔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옆에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영이가 오히려 그 나무 자동차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지금도 자기 전에 꼭 안고 자요. 만석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녀가 자신의 선물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지요. 다음에는 더 예쁜 것 만들어줄게. 만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무실 안에 잠시 평화로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지요.
박진호가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회의 중이셨군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제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만석이 소개했습니다. 박진호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요. 반갑습니다. 최 이사님 아들이시라니 반갑네요. 최 이사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박진호의 말에 민수와 지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던 모양이었지요. 아버지, 민수가 감탄하며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석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이제 그의 가족에게도 그는 자랑스러운 아버지, 존경받는 시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달이 흘렀습니다. 만석 모터스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전기차 정비에 특화된 기술력으로 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지요. 민수는 회사의 IT 시스템을 담당하며 전기차 배터리 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어색하기도 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시간이기도 했지요. 아버지, 이번에 개발한 배터리 진단 시스템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민수가 만석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았지요. 만석은 안경을 올렸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예상보다 훨씬 정확해요. 오차율이 3%도 안 됩니다. 이대로 상용화하면 전국 정비소에 공급할 수 있을 거예요. 만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IT 기술과 자신의 오랜 정비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내고 있었지요. 잘했어. 내 어머니가 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요. 아버지,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지연이가 집에 초대했어요. 하영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만석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요즘 그는 주말마다 손녀 하영이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을 배우는 중인 하영이지만 할아버지라는 말만은 또렷하게 부를 줄 알았지요. 그럼 저녁에 가지. 오후 만석은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임원들이 만석 모터스를 방문한 것이지요. 전기차 정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대규모 계약 논의였습니다. 박진호와 함께 만석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최 이사님은 40년간의 정비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기차 정비 매뉴얼을 개발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죠. 박진호가 만석을 소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임원들은 만석의 이력에 관심을 보였지요. 75세의 나이에 전기차라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신 열정이 대단합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만석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의 경험과 기술이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미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의 계약이 성사되었고 만석 모터스는 전국 전기차 정비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만석은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몇 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지요. 여보, 내가 이런 날을 볼 줄 몰랐어. 만석은 책상 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만석은 민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 현관에 서니 예전처럼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초인종을 눌렀지요. 문이 열리고 하영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하영이가 만석의 다리를 안았습니다. 만석은 몸을 숙여 하영이를 품에 안았지요. 더 이상 기름때 묻은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손으로 손녀를 안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우리 하영이 많이 컸네. 만석이 하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지요. 지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예전의 차가운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저녁 준비했어요. 지연이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하영이는 할아버지 옆자리를 고집했지요.
만석은 손녀가 가져온 장난감 자동차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만들어준 바로 그 목재 자동차였습니다. 하영이가 그 자동차 정말 좋아해요. 다른 비싼 장난감은 관심도 없는데 이 나무 자동차만 항상 갖고 다녀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만석의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손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것 같아 기뻤습니다. 다음엔 더 예쁜 것 만들어줄게. 만석이 하영이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영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하영이랑 같이 나들이 가고 싶은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꺼렸지만 이제는 오히려 먼저 제안하고 있었지요. 그럼 시간 내지. 나도 우리 하영이랑 더 많이 놀고 싶어. 식사를 마치고 만석은 하영이와 함께 놀았습니다. 나무 자동차를 밀며 하영이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지요. 민수와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달라지셨어요. 지연이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니,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어. 우리가 비로소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거야. 민수의 말에 지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오해했는지, 얼마나 아버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깨닫고 있었지요. 늦은 밤 만석은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이가 할아버지와 함께 자겠다고 고집을 부렸지요. 아버님, 오늘 여기서 주무세요. 손녀가 이렇게 할아버지를 좋아하는데 어떡해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영이와 함께 누워 잠이 드는 동안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하영이가 곤히 자고 있었지요. 만석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이미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응, 오랜만에 정말 편하게 잤어. 두 사람은 베란다에 나가 아침 공기를 마셨습니다. 도시가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지요. 아버지,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하영이 생일 때 아버지를 존중하지 못했어요. 민수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만석은 아들을 바라보았지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사과드려야 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만석은 아들의 어깨를 감쌌지요. 아버지, 하영이한테 좋은 할아버지로 남아주세요. 제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하영이에게도 주고 싶어요. 만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던 아들의 인정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럼 하영이에게 최고의 할아버지가 되어줄게. 두 사람은 아침 햇살 속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를 풀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대화였지요. 만석은 문득 이 모든 변화가 자신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 40년간 정직하게 일해온 그 손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만석은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이 행복을 이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석 모터스는 현대자동차와의 계약 이후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본사를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의 지점이 생겼고 직원 수도 100명을 넘어섰지요. 만석은 이제 전기차 정비의 대가로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님, 오늘 기자들 인터뷰 있으세요? 준비하셨죠? 비서가 만석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만석은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만석 모터스의 성공 스토리에 관심을 가진 언론사들이 많아졌지요. 아버지, 넥타이 좀 고쳐 매세요. 민수가 들어와 만석의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만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자상하게 챙겨주는 것이
여전히 새롭게 느껴졌지요. 긴장되냐? 조금요. 아버지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된다니 하영이가 텔레비전으로 볼 거예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75세에 이런 주목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인터뷰실로 향하는 길에 만석은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정비소에서 기름때 묻은 손으로 차를 고치던 시절, 하영이의 첫 생일 파티에서 소외감을 느끼던 순간, 그리고 박진호를 만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던 날까지 모든 것이 어제의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인터뷰실에 들어서자 여러 방송국 카메라가 만석을 향해 있었습니다. 만석은 긴장했지만 담담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되었지요. 최만석 이사님, 75세의 나이에 전기차 정비회사를 창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기자의 질문에 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지요. 저는 40년 동안 작은 정비소에서 일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만 다뤄왔지요.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걸 느꼈고 이대로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는 박진호와의 만남,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지요. 하지만 가족 이야기는 생략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개인적인 상처였으니까요. 최 이사님의 경험이 전기차 정비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자동차는 결국 사람이 만든 기계입니다. 내연기관이든 전기 모터든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40년간 차를 만지며 익힌 감각과 노하우가 전기차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지요. 인터뷰는 3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진솔하게 나눴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기자들은 깊은 관심을 보였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만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여전히 기름때의 흔적이 남아있는 손이었지요. 이 손은 40년간 기름때로 더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손으로 많은 차를 고쳤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이 손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아들을 키웠지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보물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만석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박진호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최 이사님, 정말 멋진 인터뷰였어요. 우리 회사 주가가 오늘 7%나 올랐습니다. 박진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석은 쑥스러운 듯 웃었지요. 이런 관심이 아직 어색했습니다. 그보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현대자동차에서 연구개발 파트너십 제안이 왔습니다. 전기차 정비교육센터를 함께 세우자는 거죠. 만석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회사가 단순한 정비를 넘어 연구와 교육까지 영역을 확장하게 된 것이지요. 만석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젊은 정비공들을 교육하는 센터를 세우면 어떨까요? 최 이사님의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거죠. 박진호의 제안에 만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교육센터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이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없이 보람찬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좋은 생각이네요. 해보죠. 그날 저녁 만석은 민수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하영이의 두 번째 생일을 앞두고 가족 식사를 하기로 한 것이지요. 만석은 이번에도 손수 나무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좀 더 정교하고 예쁜 자동차였지요. 할아버지, 하영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만석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단어를 할 줄 알게 된 하영이가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즐겼지요. 우리 하영이 많이 컸네. 이거 할아버지가 만든 선물이야. 만석이 나무 자동차를 건넸습니다. 하영이는 기뻐하며 자동차를 받아들었지요. 작년에 받은 자동차와 함께 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텔레비전 인터뷰 봤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지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지연은 진정으로 시아버지를 존경하고 있었지요. 별거 아니야. 그냥 내 이야기를 한 것뿐이야. 만석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와인을 따르며 말을 이었지요. 아버지, 방송 나간 후에 제 친구들이 다 연락해 왔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다고. 민수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었지요.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영이는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았지요. 만석은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보, 우리 하영이가 잘하는 모습을 같이 봤으면 좋았을 텐데. 만석은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문득 아내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버지, 이번 하영이 생일에는 파티를 열려고 해요. 아버지가 주빈이 되어주셨으면 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석은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작년 생일 파티에서의 쓰라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괜찮겠어? 당연하죠. 아버님은 하영이의 할아버지시고 저희 가족의 중심이세요. 작년에 제가 어리석었어요. 지연의 말에 만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이제 그는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고맙다. 꼭 감아.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영이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만석은 손녀의 작은 숨결을 느끼며 행복을 감사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하영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지요. 아버지, 오늘 여기서 주무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그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잠들기 전 만석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절망의 순간에서 희망이 피어날 수 있고 상처받은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내 손은 세상을 움직이는 엔진이야. 만석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깊은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그 가치를 세상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영이의 두 번째 생일 파티 날이 밝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만석 모터스 신사옥 정원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평소 만석이 일하는 공간에서 손녀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다는 민수와 지연의 제안이었지요. 정원은 화려한 풍선과 꽃으로 장식되었습니다. 하영이의 두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만석이 소외된 존재가 아니라 파티의 중심이었습니다. 만석 아저씨, 축하해요. 손녀 생일이라 기쁘시겠어요. 철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만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호는 이제 만석 모터스의 기술이사가 되어 만석과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었지요. 그래, 작년에 비하면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 만석이 감회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호는 만석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두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한 동료이자 친구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친구들, 지연의 가족들, 그리고 만석 모터스의 임직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놀랍게도 지연의 부모님도 왔습니다. 예전에는 정비공인 만석을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지요. 최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텔레비전에서 인터뷰 봤어요. 지연의 아버지가 만석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만석은 담담하게 악수를 나눴지요. 미움이나 원망은 이미 지나간 감정이었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만석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결코 운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노력과 경험,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였지요. 할아버지,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하영이가 만석에게 달려왔습니다. 만석은 손녀를 번쩍 들어 올렸지요. 하영이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하영이 생일 축하해. 할아버지가 또 선물 준비했어. 만석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교하게 만든 나무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모양의 펜던트였지요. 예뻐요. 하영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다가와 목걸이를 하영이의 목에 걸어주었지요. 만석은 손녀가 자신의 선물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박진호가 마이크를 들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하영이의 생일이기도 하지만 만석 모터스에게도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현대자동차와의 파트너십 계약이 최종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석 아카데미의 설립도 공식 발표되는 날이지요. 박진호의 발표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만석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요. 이 모든 성과의 중심에는 최만석 이사님이 계십니다.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신 분이십니다. 최 이사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진호가 만석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요. 저는 말솜씨가 좋지 않습니다. 만석이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원은 고요해졌지요. 내 손은 기름때로 더러워졌지만 그 손으로 가족과 미래를 만들었어요. 만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만 이제 그 손은 자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40년 동안 정비소에서 일하며 많은 차를 고쳤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지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만석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더 이상 주저함이 없었지요. 내 손은 세상을 움직이는 엔진이에요. 여러분의 손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석의 연설에 참석자들이 감동했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고 지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지요. 하영이는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손녀 하영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거칠지만 내 미래를 위해 항상 힘껏 도울 거야. 사랑한다, 우리 하영이. 만석이 마이크를 내려놓자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아버지를 꽉 안았지요.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민수의 말에 만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바라던 아들의 인정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만석은 하영이와 함께 정원 한쪽에 앉았습니다. 하영이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목재 자동차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자동차 좋아요. 하영이가 순진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만석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그래, 할아버지도 자동차가 좋아. 내가 크면 더 멋진 자동차를 만들어줄게. 민수와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정원을 거닐었지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만석 아카데미 설립식이 있어요. 하영이도 데려갈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제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아. 하영이가 할아버지 학교 구경하면 좋아하겠지? 만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영이는 기쁜 듯 팔짝팔짝 뛰었지요. 저녁이 되자 파티는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만석은 피곤했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오늘의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석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지요. 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한 만석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하영이 생일이었어요. 우리 손녀가 정말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내가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그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비록 대답은 들을 수 없지만 아내가 어디선가 듣고 있을 것이라 믿었지요.
잠자리에 들기 전 만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만든 세상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이지만 그 손으로 가족을 지켰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가족이란 무엇일까? 만석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성공은 화려한 직함이나 부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고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족은 혈연 관계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일 것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상처도 받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졌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만석은 일찍 일어나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대형 만석 모터스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직접 차를 만지고 싶었습니다. 그의 손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정비소에는 하영이를 위해 만들어둔 작은 정비 공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손녀가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었지요. 만석은 그 공간에 하영이의 크기에 맞는 작은 공구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무엇이든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만석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차 밑으로 들어가 엔진을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기름때 묻은 그의 손이 자동차 부품들 사이를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손은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엔진이 되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만석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지요. 만석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결코 더럽지 않다는 것을요. 그 손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손입니다. 가족을 지키고 미래를 만들고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손이니까요.